고양신문 뉴스체크 유경종 기자, 이성호 기자입니다. 네, 이성호 기자님 드디어 2000. 네, 저희 뉴스체크 독자가 2000명 돌파했습니다. 저희가 1000명 돌파했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7월 말쯤으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올 여름에 7월에 저희가 1000명 됐다고 되게 기뻐하니까 우리 그 일랑아트 우리 구독자분께서 고양신문 100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저희를 축하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가 초심을 잃지 않고 1000명을 돌파했을 때의 기쁨 그대로 2000명, 3000명, 4000명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금주의 헤드라인 전해드리겠습니다. CJ 라이브시티 관통하는 한류천, 고양시 수질 개선 어렵다. 교외선 재개통 준비 착착. 예정대로 개통한다. 시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에 의해서 부결됐습니다. 일산 동구, 서구 보건소가 각각 내년에 신축한다고 합니다. 파주 타이포그라피 100곳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첫 소식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고양신문에 한류천이 또 등장했는데요. 한류천 등장하면 골치가 좀 아프거든요. CJ 라이브시티 그 사업 부지 사이를 관통하는 하천이 한류천인데 이게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계속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수질 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겠다라고 고양시와 CJ 라이브시티가 같이 협약을 해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산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CJ 라이브시티 사업에도 큰 걸림돌이 다시 생겼다. 자,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한류천 관련해서는 제가 4년 전부터 꾸준히 취재해 왔습니다. 참고로 네이버에 한류천 넌 누구니? 라고 검색하시면은 한류천에 대한 쉬운 기사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수질 개선 어렵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작년 12월에 고양시와 CJ가 수질 2등급으로 만들겠다 라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한류천 주변에서 맹꽁이가 발견되면서 한류천이 생태 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됐습니다. 1등급으로 지정되면은 준설 작업도 어렵고 하천의 폭을 조정하는 것도 다 금지됩니다. 이렇게 다 금지되기 때문에 수질 등급을 올릴 수 없다. 이제 고양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꽁이가 발견됐으니까 그 맹꽁이가 발견된 지역을 보호하겠다라는 게 그 생태 자연도 등급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1등급이 이게 언제 지정이 된 건데 이제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거죠? 이 맹꽁이가 언제 발견됐나? 맹꽁이는 알고 보니까 이미 3년 전인 2018년 6월에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 지정된 시기도 2018년 6월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한류천은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CJ가 뭐 복개를 하겠다, 2등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설 작업을 하겠다. 작년에 이런 논의들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최종적으로 한 달 전에 고양시가 이걸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2, 3년 동안 논의했던 모든 것들이 그 전제가 잘못된 쓸모없는 논의였다. 심지어 CJ 측은 이거를 복개하고 수질 1등급 하천을 그 위에다가 별도로 조성하겠다 뭐 이런 안까지도 맞습니다. 냈었거든요. 자, 이게 다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2, 3년 동안 그런 논의들이 다 허사가 된 것인데 하천의 폭을 줄일 수 없다는 대전제를 이제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 생태자연도 1등급이 하천 수질 개선 사업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담당 부서가 이제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예요. 담당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은 맹꽁이가 나오고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이 되면은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다. 뭐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도시개발 담당자로서 전문성이 매우 의심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근데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요. CJ 라이브시티는 고양시가 처음으로 이제 대기업과 함께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투자비만 1조 8천억 원.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인데 이 사업에 큰 지장이 될까요? 지장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CJ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한류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름에 가시면은 냄새까지 굉장히 심하게 났었고요. 지금 방문하시더라도 탁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까맣고 그 다음에 기름띠도 지금 분명히 보입니다. 이런 한류천이 CJ 라이브시티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어요. 현재 그렇다면 한류천이 수질 3등급 이거를 지금 2등급으로 올리겠다라는 건데 이 수질을 올리겠다라는 게 가로막힌 건가요? 불가능해진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고양시 공무원, 뭐 CJ 다 물어봤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다. 왜냐하면은 이걸 뭐 2, 3년 동안 전문가들과 머리 쥐어 짜내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 발표한 안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안이
안 된다고 하니 지금에서야 한 달 전에서야 그걸 안 거죠. 그 개선안을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민해가지고 나온 안도 굉장히 어려운 안이었는데 당연히 한 달 만에 좋은 대책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수질 3등급을 유지하는 방법밖에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좀 착공이 눈앞에 두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 아무래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겠네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J가 이번 상황 때문에 내년 초에 착공하는 것, 그 다음에 2023년에 완공해서 2024년 초에 개장하는 거,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으로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까봐 마지막으로 좀 하나 짚어드리면, 수질은 3등급인데 생태 자연도 1등급,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약간 좀, 헷갈리죠. 네, 그러실 수 있는데, 수질은 말 그대로 그 물을 갖다가 깨끗한지를 검사해서 그 결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생태 자연도라는 거는 그 지역에 어떤 멸종 위기종과 같은 그런 보존해야 될 생물 자원이 있을 때 거기에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이런 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더러워도 또 맹꽁이라든지 이런 양서류의 특징상 우기에 그 웅덩이에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 맹꽁의 서식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네. 자, 이 뉴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분명히 추가 취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특히 이성우 기자님 좀 열심히 취재해 주셔서요. 좀 희망적인 소식이 있으면 바로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교회선 소식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연결하는 교회선 재개통을 우리 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좀 반대해서 걸림돌이 생겼다, 이런 뉴스를 보내드렸는데 또 몇 주 만에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뭐 잘 안 될 것처럼 저희가 보도하긴 했는데 다행히 이재준 시장이 지금 교회선 재개를 위한 업무 협약에 참석을 하셨어요. 재개통을 위해서 고양시가 동의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교회선 재개통을 위해서 국비가 이제 확보됐다. 확보된 것에 대한 세레모니를 이번에 협약식으로 한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 업무 협약 내용이 뭐고, 그러면은 예측할 수 있는 개통 시기 언제인가요? 국비는 뭐 40억 정도 확보가 된 것이고, 개통이 언제 되냐, 이제 이게 관심거리인데, 양주시 발표에 의하면은 이제 2023년 말에 개통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은 대곡소사선 개통에 맞춰서 개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 조금 애매하게 말씀하셨어요. 대곡소사선이 원래 개통이 내년이에요. 내년 7월이 이제 개통이었는데 대곡소사선이 미뤄진다. 한 1년 정도 미뤄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곡소사선 전에는 교회선이 끝내겠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준 시장이 그때 좀 딴지를 걸었던 이유는 그 고양동이나 관산동, 우리 고양시 주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걸로 노선 변경 좀 해달라라는 요구였잖아요. 이 현재 이 재개통 노선은 근데 이게 반영이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반영이 됐다 안 됐다라고 그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약간 애매하게 반영했어요. 고양 관산 경유 노선이 반영됐냐? 고양 관산 경유 노선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요게 협의 내용이에요. 노력한다. 노력은 하겠지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재준 시장이 운영비가 좀 부담된다고 했잖아요. 운영비를 경기도가 추가 분담한다. 근데 분담비가 확정된 건 아니다. 자, 교회선 이제 새로 재개통이 트램 방식으로 개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조금만 좀 노력을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기에 바로 개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정을 이번에 들여다보는 기사인데, 고양시 공무원들 조직 개편이 매년 연초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직 개편안을 올리게 되죠. 이재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상안, 이 조직 개편안을 이번에 시의회에 올렸는데 고양시의회가 이번에 퇴짜를 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준 시장이 지난달 30일에 시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 기획행정위에 제출을 했는데 기획행정위가 이 개편에 문제가 있다 거부하면서 본회의 상정도 안 했습니다. 고양시가 이제 새로운 시정 추진 과제를 하려다 보면 기존의 조직이 아닌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 짜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소 조직의 질병관리팀을 질병관리과로 격상하고 신청사 건립, 그 다음에 세계 태권도 대회 추진, 뭐 청년 담당관 등 13개 부서를 신설하는 게 이번 조직 개편안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시의회가 퇴짜를 놓은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요게 겉으로 지금 드러난 게 좀 황당합니다. 뭐냐면은 이번 개편안 중에 청년 담당관이 있는데 시의회에서 어느 위원회에 소속될 것이냐를 두고 시의회 기획행정위와 환경경제위가 서로 자신들의
그 소속으로 둬야 된다라고 대립을 했나 봐요. 예. 근데 이게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자 양쪽에서 모두 이거는 혼선의 책임이 고양시에 있다라고 미루면서 개편안 전체를 부결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신설부서를 상임위 어떤 상임위로 하겠다라고 지정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 따르면요, 행정기구를 조직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개편된 조직을 어느 상임위로 배치할 것이냐, 요거는 시의회 운영관리위에서 결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아마 다른 속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립니다. 신청사, 태권도 그 대회를 관련한 조직, 요런 사항들이 사실은 시의회와 시장이 서로 대립했던 사안들이거든요. 불협화음을 내는 안건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시의회가 표출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늦어지면은 그만큼 고양시 행정 집행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좀 굉장히 답답하네요. 맞습니다. 조직 개편 부결의 책임이 과연 시장에게 있는지 아니면 시의회에게 있는지 이거는 뭐 보는 분들마다 평가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양시와 고양시 의회가 지금 반복해서 심각한 어떤 소통의 장애 그리고 정치적 부재를 또 한 번 드러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스트레스로 돌아온다. 시장님도 시의회도 제발 좀 속 시원한 정치적인 역량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근데 마침 고양시에서도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보건소, 이 보건소 2개가 내년에 착공한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뭐 긴급히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일산 동구보건소, 서구보건소 모두 그동안 사실 이용에 뭔가 불편이 있었어요. 일산 동구보건소는 KT 고양지사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방역 이런 데 있어서 허점이 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일산 서구보건소는 지은 지가 한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좁고 또 좀 낡았고 주차장도 흡수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물을 각각 내년에 독립된 부지 위에 일산 동구보건소와 서구보건소를 착공해서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라는 계획을 최근에 밝힌 것입니다. 3년 뒤에 완공되는 것이군요. 위치가 궁금한데 어디입니까? 네, 그 새로 지어지는 위치는요, 지금 여기 사진에서 위치가 좀 나오는데요. 일산 동구보건소는 백석동 안산 근린공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뭐 버스 많이 다니는 중앙로고, 그리고 그 백석역이나 또 마두역에서도 멀지가 않거든요. 네, 접근성 나쁘지 않습니다. 일산 서구보건소는 바로 경의중앙선 일산역 코앞입니다. 위치가 그렇게 많이 변동되진 않네요. 네네. 그리고 현재 그 코레일 소유의 부지인데 이 부지를 고양시가 사서 여기에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뭐 맘카페, 그리고 행복주택을 포함하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물을 신축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일산 시민들한테 희소식인데 덕양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덕양구 보건소도 굉장히 낡았잖아요. 덕양구는 고양시 신청사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사가 아주 이제 큰 규모로 지어지면 그 안에 보건소를 포함한 다양한 어떤 주민복지, 그다음에 편의시설들이 그 안에 함께 들어가게 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고양시 보건소들이 하나하나 착착 정말 무리 없이 잘 진도가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고양신문 오면에 파주 타이포그라피 100곳, 이것이 학교군요. 맞습니다.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연다는 소식이 실렸는데 파주 타이포그라피 100곳 어떤 곳인가요? 100곳은 그 학교의 순 우리말이거든요. 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약자로 파티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7년 전에 국내의 최고의 디자이너들의 의기투합해서 설립한 비인가 독립 디자인 학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그 홍익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그 한글 서체인 안상수체라는 글씨로 아주 유명하신 그 디자이너 안상수 디자이너가 바로 이 파티의 교장입니다. 비인가 학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더 명성이 높다고요?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파티의 가장 큰 매력은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그런 디자인 대가들과 함께 국제적인 세미나 워크숍이 1년 내내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 해외 유수의 디자인 학교에서 네트워크를 맺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아, 비인가 학교라서 학위 인정이 국내에서는 안 되는데 네. 해외에 가서 학위를 받아보는 그런 시스템. 네네, 맞습니다. 네, 고양신문 5면 그리고 온라인 고양신문 기사를 보시면 이 파주 타이포그라피 105세 2021학년도 온라인 입학 설명회 그리고 파티 방문 주간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도권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서 삶을 통찰하는 그런 디자인 역량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한번 파주 타이포그라피 105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프닝 때 2,000 네. 축하해달라고 저희가 네네. 부탁드렸었는데 3,000 언제 될까요? 아, 지금 추세라면은 아마 내년 그 1, 4분기 안에 네. 3,000명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뭐 기대입니다. 네, 구독자 저는 1만 명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고양 시민의 1%. 1%. 예. 네네. 아, 그렇게만 되면 뭐 대단한 영향력을 갖지 않을까. 예. 앞으로도 고양신문이 고양시의 어떤 좋은 뉴스들, 꼭 필요한 뉴스들 전하도록 저희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